혼자서는 답이 없을 것 같다가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들으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8이고요. 여자친구는 29입니다. 1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어느새 6년 연애를 했고 친구들과 양가 어르신들 모두 우리가 당연히 결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여자와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저한테 친한 친구가 태국에 사는데 동창들끼리 비행기표만 끊어서 오면 자기가 방을 다 마련해 놓을 테니 놀러 오라고 했다고, 여고 동창생들끼리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동창들하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남자들끼리 동남아 여행 가면 이상한 짓 하고 오는 거라면서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만 못 갔습니다. 여친이 말려서 못 간다고 하자니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여친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저한테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서 동창회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다녀온다고 했는데 요즘 초등 동창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나요? 불륜의 온상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싸워서 또 싸우고 해서 저는 오후에 가서 저녁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더 노는데 저만 한밤중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집에 올라왔다고 여친한테 인증샷도 보내야 했고요. 제 여친이 이렇다고 하면 친구들은 결혼하면 의부증이 심할 것 같다고, 너 꽉 잡혀서 살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더구나 짜증을 너무 많이 냅니다. 제가 영화표를 예매했는데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데이트하는 날 제가 조금 동작이 굼뜨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음식을 데려가지 않고 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아무거나 먹자고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친은 올 가을에는 결혼을 하자며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만나면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할 거냐고 계속 상의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습니다. 이 여자와의 결혼생활 숨막히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서로 말들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면 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서로가 약간의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짜증은 날 것 같은데 남자분이 확신만 주면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가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은 의심을 계속 하는 거고, 이 여자분은 마음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남자분도 솔직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여자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안 주니까 여자가 계속 의심을 하고, 누굴 만나도 계속 의심만 더 커져가는 거니까 이 남자분이라면 진짜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집착만 좀 안 했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서로 좀 이해심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분을 설득시켜주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동남아도 이제 태국과 달리 필리핀은 이상한 짓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집착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성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문제로 벌써 결혼을 고민하면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결혼을 했던 걸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진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해야 그나마 이제 앞으로 생길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뭐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사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뭐 주위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자친구가 좀 이런 타입이라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저는 이 남자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구나 한 번씩 가져봤음직한, 네. 그죠? 여자 아니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수위의 이게 고민인지, 심각하게 매번 이 결혼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건 아닌지, 네. 그 수위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정말 이 남자분이 뭔가 여자친구가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해서 이 여자분이 이러는 건지, 예. 본래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집착하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여성인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네. 기본 설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상대 여성이 네. 혹시 그런 여성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연을 보낸 이 남성, 이 남성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조금 이제 신경이 좀 쓰였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그러는데 못 갔습니다. 못 했습니다.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상대방은 못 가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 네. 본인의 분명한 그 목표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뒷심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주저앉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이면 계속 이 방법대로 이제 아마 그 여자친구는 내가 하자는 대로 이 남자가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허락의 개념과 양해를 구하는 그 개념을 조금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역, 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 과 그다음에 공동의 영역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예. 부분을 좀 구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남성이 한 살 연하라는 것도 혹시 영향을 좀 미쳤을까? 그럴 수도 요즘은 있겠고요. 뭐 여성이 띠동갑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뭐 서너 살, 너댓 살도 많은데 이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부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혼해서 이제 하나의 부부로 됐으면 배우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가는 건 좀 제고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결혼을 앞둔 연애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매사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이인지 그건 저도 뭐 이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요즘에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커플의 케이스가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만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여자분들이 많고 또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초식남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좀 남자답게 밀어붙이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리드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전에 어떻게 보면 여자의 모습처럼 그냥 여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아까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여자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고 허락 받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관계들도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2030, 20대, 30대 네네. 젊은 이들을 이제 아마 가장 많이 만날 거예요. 이제 뭐 연애 학교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서 참 이상형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착한 사람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뒤통수를 띠용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니, 착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연에서 보시면 알지만 겉으로는 잘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지금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는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이 상대 여성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뒤통수 맞았다. 전혀 평상시 때는 착했는데 왜 저러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결혼해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네네네. 내가 딴 사람을 만난 건지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조정하기 전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단계예요. 네. 자기의 욕구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단계가 그 전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 남녀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쌓여서 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은 서로의 욕구,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그럼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지 못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요. 네. 결혼 전이니까 그걸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예. 해야 되는군요. 예. 6년 연애를 지탱하게 한 힘이 뭐였을까? 아마 지금은 성향으로 봐서는 남자분이 계속 맞춰줬던.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앞에 딱 서니까 예.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걸 너무 겁내지 말고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싸울 건 싸우고 어떤 건 좀 다투고 하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 사연 주신 남자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자하고 6년 동안 사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지? 난 왜 이 여자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을까? 네.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부부라는 건 뭘까? 그걸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상대방 여성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예식장을 알아보고 그죠? 신혼예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네. 너는 도대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부란 뭘까? 그런 얘기를 결혼 전에 아직 28살이에요. 그러네요. 여성은 29살이라고. 예.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지만 결코 결혼을 서두를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28, 29 이런데 6년 사귀었으면은 네, 거의 뭐 예, 첫 남자친구 여자친구 수준인데 요즘 빠릅니다. 빨라요. 그럼요. 그 외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시간이나 어떤 그 관계를 맺어서 어떤 남자 여자하고의 관계를 어떤 성숙된 관계로 이렇게 배워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요, 네.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워나가는 그것도 기회가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연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내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고 매사에 짜증이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 동작이 굼뜨다고 짜증, 왜 음식점 마음에 들지 않는데 데리고 가냐고 또 짜증, 아무거나 먹자고 하면 또 짜증. 그러면 도대체 네.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거든. 그 여성도 이 남자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재고. 그러니까 우선은 유보. 그러니까는 결혼에 대한 거는 우선 스톱시키고 네. 그 전 단계를 정말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뭐 남성들도 그렇고 뭐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네.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믿음보다는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혼은 무덤이다. 예. 결혼하면 자기 취미도 포기해야 된다. 자기 시간도 포기해야 된다. 자기 개발 다 포기해야 된다.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못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롤 모델, 좋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일구고 더 확장되고 더 성숙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함께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결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 내 인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정말 내가 뭐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뭘까? 돌아보는 그 시간은 비단 이 결혼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분이 정말 멘토처럼 존경할 만한 어떤 선배나 네. 선생님이나 은사님이 계시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상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심각하게 계속 예를 들어서 고민되는 문제라면 정말 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하고도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근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혼할 거라고 다 믿는데 상견례까지를 지금 다 마친 상황인지 6년 정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설사 상견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계속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결혼 자체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한 2번 만나면 사귀기 시작한 거고, 사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뭐, 뽀뽀도 한 번은 이제 결혼 약속하는 거고, 일단 몇 년, 이제 한 6년 정도 사귀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고. 또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 남성의 지금 심리적인 기전은 뭐냐, 계속 끌려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과 부분들이 있어요. 예, 스트레스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선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전에 네네.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봐야 돼요. 이분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여성을 만나도 또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라든지 자기가 꼭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여자친구를 설득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지금 사연만 보고서는 네. 이 여자분이 너무 제멋대로인 것만 자꾸 눈에 보여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왜 우리 세상 살면서 듣는 얘기 중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똑같이 가겠네요. 또. 그러니까 여자친구 탓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분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지금 그 어떤 그 방향 뭐 이런 네. 것도 다 짚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단호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내면의 자기를 통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힘있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남자분이 거짓말을 했거나 과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한쪽 얘기를 저희들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혼을 앞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각자의 가치관이 뭔지 네. 취향이나 뭐 그죠 기호 뭐 버릇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소하게 달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어떤지를 꼭 한번 좀 맞춰보고요. 네.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정말 못 믿게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집착하는 건지 네. 그 신뢰 관계를 혹시 무너뜨린 게 뭐가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결혼 전에 더더욱 강고하게 구축해야 될 게 서로 간의 믿음이거든요. 예. 그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신뢰 이야기 소장님께서 해주셔서 그러는데요. 이 남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은. 왜냐하면 나는 이 남자를 좀 믿고 싶은데 그럼 줏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창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연, 이유 때문에 꼭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이 사람이 참 내가 믿을만하구나. 자기의 의견이 좀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믿음직한 모습을 또 우리가 싸움 될까봐 피하고 그냥 그런데 안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맞춰주려고. 이런 맞춰주는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는요. 오히려 오히려 더 우유부단해 보일 수가 그럼요. 있다.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나중에도 또 그런 면이 또 있을 수 저기 있네요. 시댁하고의 갈등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해지는 이유 없이 계속 신뢰가 안 간다고 하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드네요. 네. 분명히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또 자기 이야기를 조금 자기가 강하게 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또 꼬리 내리니까 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역시 내가 좀 더 큰 소리를 치길 잘했어, 이런 또 그런 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참 양면성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네. 이 남자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지극히 사소한 카드는 다 양보하시고요. 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할 내 가치관하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양해는 구하고 미리 통보는 하지만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사연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 좋은 그런 힌트를 드렸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